자, 지난 시간에 문제 풀어본 거,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이거 과제로 풀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몇 명의 사람의 정보를 받을지 입력받고, 입력받은 수만큼 이름과 나이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건데, 말록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죠. 그죠? 말록 사용할 수 없어요. 정적 할당을 이용하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구조체는 사용 가능하대요. 왜 구조체를 사용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름과 나이를 우리가 입력받을 때, 어떤 식으로 입력받았냐면 이름 따로 받고 그 다음에 나이 따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름과 나이를 따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홍길동이 있대요. 이름 홍길동이 있대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나이는 뭐 11살, 그러니까 10살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홍길동 말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임꺽정, 그 다음에 뭐 홍길숙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20살, 30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과 나이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름과 나이를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밑에처럼 관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름 따로 나이 따로가 아닌, 자, 여기다가 나이 10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임꺽정이 있으면 임꺽정 나이는 뭐 20살. 그 다음에 뭐 홍길순 나이가 있다고 하면 나이는 뭐 30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죠? 이름 따로 나이 따로. 그러니까 이름 따로 나이 따로가 아니라 이름과 나이를 한 번에 관리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좋은 점이 뭐예요? 나중에 이제 사람이 취미를 다루거나 뭐 고향이 생긴다, 뭐 집 고향이 생긴다 하면 여기다 뭐 고향, 뭐 대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고향, 뭐 안산,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고향 추가하면 뭐 시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가된 거에 따라서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바로 구조체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구조체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든다 했어요? 여기다가 struct, 그죠? person이라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struct person이 뭐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뭐 한 거죠? 사람 하나 만든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사람을 하나 설계하기 위한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죠? 그러니까 구조체를 정의하는 거고, 구조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 하나를 뭐 한다? 설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재 이름과 나이를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세요? 자, 저는 지금 정적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샵 define, 그 다음에 여기다가 name, 렌이라 써서, 자, 이름의 길이는 뭐 10자다. 뭐 물론 10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일부러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t age 이렇게 쓰고요. 캐릭터 name. 자, 여기는 왜 names가 아니라 name이라고 받을까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왜 이렇게 하죠? 어차피 우리가 사람을 단위로 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마다 이름과 나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들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어차피 나이 하나, 사람의 나이마다 이제 최대 10자씩 받기 때문에, 그래서 2차원배열을 굳이 안 해도 여기다 그냥 이렇게만 1차원배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자열을 입력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정적 할당을 해야 되니까, 자, 어떻게 사이즈를 정해놔야 된다죠. 그래서 여기다가 max people size 해가지고 뭐 최대 100, 그러니까 100자 정도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을 받겠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사람 몇 명? 한 명 만든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사람 2명,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사람 3명.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어느 세월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렇게 일일이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 정수를 관리하고 싶다 해서 int 뭐 a2, 뭐 int a3,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숫자 1000개 관리한다면 변수를 1000개 쓰는 게 말이 돼요?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라 얘기했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사람을 예를 들어 100명 관리한다고 하면 요 구조체 타입으로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도 그 변수를 100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조체를 기반으로 한 배열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배열.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struct person이라는 건 타입이라 했죠. 타입.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int a1 뭐 이렇게 쓰면 아 이거 a1에는 정수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p1에는 뭐다? 아 사람 들어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 struct person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귀찮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type df라는 문법을 쓸 수 있어요. 자 type df라는 게 뭐죠? 타입을 정의하겠다. df는 define의 약자입니다. 타입을 정의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제 세미콜론 앞에다가 person이라고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도 person이고 여기도 person이니까 헷갈리니까 그래서 보통 구조체를 정의할 때 여기가 person 이름이 똑같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붙이냐면 관례로 언더바를 붙입니다. 언더바를 붙여준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그냥 person이라고만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 A래요. 그러면 A, P1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구조체 같은 경우는 struct person 이렇게 써야 되지만 그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아예 요 이름을 재정의해버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타입 쓰실 때 타입 df 쓰시면 여기다 그냥 person이라고만 쓰는 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을 기반으로 한 배열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자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네? 그러니까 사람을 기반으로 한 배열을 만든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name len 자 name len이 있고 그 다음에 age가 있으니까 사람 한 명 태어날 때마다 그 녀석은 이름과 나이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름과 나이라는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고 이름과 나이를 담을 수가 있는 공간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max people 사이즈 100이라 써놨기 때문에 100 대신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죠? 된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이 녀석의 사이즈는 몇일까요? 이 녀석 구조체 자체의 사이즈는 몇일까요? 자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해보는 거예요? 사이즈 오프 때려보는 거예요. 프린트 f 사이즈 오프 person 자 사이즈 오프 person 이렇게 하게 되면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오나? 16이 나오죠. 16.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쓰게 되면 실행했을 때 뭐 이렇게도 16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예요? 아 지금 이 녀석은 요게 지금 10이고 그죠? 1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어쨌든 인텔 4바이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네임 자체가 10바이트인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맞는데 얘가 이제 맞긴 하지만 지금 이제 다시 지금 16이 나왔잖아요. 16. 그래서 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얘랑 맞추기 위해서 이제 뭐랄까 메모리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8바이트 취급해서 얘 2배만큼 사실 이제 8바이트라기보다는 상수 포인터긴 한데 그러니까 요 녀석의 배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얘가 상수 포인터 취급된다 했잖아요. 포인터 타입 같은 경우는 포인터 배수는 무조건 몇 바이트? 8바이트라 했죠. 거기에 배수만큼 지금 커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배열을 뭐한다?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사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조체 배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름과 나이 사람 한 명 만들 때마다 이름과 나이를 넣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int people count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몇 명 받을래? 사람 몇 명 받을래?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다가 샵 include std 불타입 true false 쓰려고 y 써준 다음에 true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입력받으면 되겠죠? 그죠? printf에서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달라 그죠? 자 그 다음에 scanf에서 %d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people count라고 써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적 할당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짜놨기 때문에 이 people count라는 녀석이 우리가 정해놓은 max people 사이즈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줘야 했나? %d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써줘야겠죠. 그죠? 여기다가는 max people count 사이즈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입력됐으면 여기다 뭐 해주면 돼요? 브레이크해서 반복 빠져나오면 되겠죠? 자, 이것만 해볼까요? 자, 숫자 입력해달래요. 자, 제가 200 입력하고, 아이고, 200을 입력해볼게요. 200 입력하고, 300 입력하고, 400 입력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10 입력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100 이하로만 감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00 이하로만.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문을 이용해서 받으면 되는데, 자, 이제는 여러분들 구조체로 이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얘를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아마 고민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people count 전까지 이렇게 입력 받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름과 나이를 동시에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름과 나이.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고, 이게 안 되나? 안 되네요. 복사할게요, 그냥. 사람의 나이.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d, %d라고 써주면 되고요. 강사는 넘버라고 쓰고 넘버 i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넘버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넘버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캔F 해가지고 받아주면 되는데 이름 받아야 되잖아, 이름.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름 받을 때는 뭐 2차원 배열을 쓰나 1차원 배열을 써가지고 뭐 네임스 이렇게 입력 받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얘는 배열이잖아요, 배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배열 각각의 구조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배열마다 뭘 품는다고요? 바로 이름과 그 다음에 나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름과 나이. 그러면 우리가 이름과 나이에 접근해서, 그러니까 여기 공간에 접근해서 이름 넣을 수 있고, 여기 접근해서 나이 넣을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원래 우리가 배열 같은 경우는 배열 순회할 때 어떻게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int arr 뭐 여기 이제 100이라고 하면 반복을 이용해서 우리가 반복을 이용해서 순회할 때 뭐 arr에 i번째 이런 식으로 돌았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똑같은 거예요. 얘도. 그럼 얘도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people의 i번째라 쓴 다음에 name이라 써주면 돼요. 자, 이거 왜 또 name이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name 이렇게 쓴 거는 우리가 name이라 썼을 때 뭐랑 똑같은 거라 했어요? 이 name에 0번째 주소라고 쓴 거랑 똑같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그냥 name이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분들이 강사님 그러면 원래 이름 받을 때 우리 문자를 받을 때 뭐 플러스하고 건너뛰기 하고 곱하기요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나요? 안 해도 돼요. 왜? 어차피 이 name이라는 거는 지금 사람이 만들어질 때마다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 한 명의 이름과 나이 접근해서 넣어주고, 또 사람 한 명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이름과 나이 접근해서 넣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대신에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 name, 그러니까 배열의 첫 번째 주소는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배열의 이름은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킨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name이라는 거는 0번째 주소를 가리킨다 했잖아요. 근데 얘는 가리키나요? 아니죠. 얘는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값을 줘야 됩니다. 뭔 말인지 되죠? 자, 그래서 %d라고 써주고요. 여기다가는 ag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주소값을 줘야 된다. 주소값을 넘겨줘야 된다. 자, 그러면 입력이 되는지만 한번 볼까요? 입력이 되는지. 자, 제가 여기다가 3명 딱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럼 사람의 이름, 자, 나이, 이름, 나이, 그 다음에 이름, 나이. 이름 잘 되네요. 그죠? 입력 잘 되죠. 자, 그러면 입력이 됐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깔끔하게 출력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d번째 사람의 이름과 나이 출력해주면 되니까. 이름, 나이, %s, %d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저는 여기다가 뭐 해줄 거냐면 좀 이렇게 쓸게요. 캐릭터 네임이라 쓰고, 그 다음에 people i번째 name. 뭐 어차피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똑같죠? 어차피 얘는 포인터 변수잖아요. 그리고 얘는 0번째 주소니까 그 0번째 주소의 값을 얘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도 마찬가지로 int, 얘도 마찬가지로 people의 i번째 age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선생님 그럼 얘는 포인터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얘는 주소값이 아닌데요, 여기다가 어차피 people i번째 얘가 주소값인 거죠,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얘가 주소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people 이렇게 쓰면 이건 뭐예요? 연관지 주소라고 쓴 거랑 똑같은 거랑 배열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name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age 써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짧게 쓰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람의 나이 입력해달라 했는데 200 입력하고 300 입력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3명만 합시다. 3명. 그러면 A 11, BB 2, C 33. 잘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름과 나이를 뭐 한다? 입력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얘도 문제점이 있죠.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구조체를 사용해서 조금 번거롭게 다루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해결했지만 뭐가 문제다? 정적할 때. 그러니까 고객이 더 입력받고 싶다 해가지고 입력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입력받는 게 불가능하죠, 그죠? 입력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입력받으려면 당연히 이제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누구누구한테 뭐 입력받아 주세요, 입력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뭘 쓰면 되는 거예요? 바로 동적할당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말록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일단 이렇게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